예,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받고도 5명 중 1명은 결국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여성들은 주로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신세롬 기자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성희롱 피해를 받고 5명 중 1명이 회사를 관둔다. 조금은 좀 충격적인 조사가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지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둘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난달 말이죠.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요. 울산의 경찰 간부들이 부하 여직원을 불러내 술자리에 불러내서 성희롱하고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3일 저녁 경정이 경감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과장으로 있는 부서에 이 경장인 여직원을 불러냈습니다. 이 당시 술자리에서 경감은 여성 경장에게 이 경정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장 내 성희롱 사례들은 적지 않습니다. 이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조사 결과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이 성희롱을 당했다, 이런 피해를 겪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100명 중에 6명이나 됐습니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았고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도 일단은 이 성희롱 피해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남자와 여자 어느 정도는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성희롱 피해에도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 술자리, 회식 자리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피해의 경우 여성들에게 더 보편적이었는데요. 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표를 통해 함께 좀 살펴보면요. 성희롱 발생 장소가 남성은 직장 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50.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46.7%가 회식 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는데요. 또 피해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3.9%로 가장 높았고 음담패설과 성적 농담을 들은 경우가 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의 성희롱은 상급자로부터 이루어졌고 행위자의 성별은 88%가 남성이었습니다. 예, 조금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대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어떻습니까? 대처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성희롱 피해자의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이 성희롱 피해를 겪고도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성희롱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는데요. 이처럼 성희롱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한편 여성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성희롱 피해에 대처했던 응답자들에게 이 처리했던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는데요. 전체의 54.4%가 불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불만족한 응답자들은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는데요. 물론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이뤄진 만큼 이 징계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사과를 받는 것, 즉 개인적인 해결이 그 뒤를 이었고요. 물리적인 공간을 분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참 공감이 가는 게요. 이 성희롱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감정적으로 좀 상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희롱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5명 중에 1명이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 성희롱 사건의 여파로 가해자가 직장을 떠난 경우는 35.3%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 올해 초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쟁을 다룬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좀 살펴본다면 사건의 전말은 39살 여성이 남성인 팀장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를 받았고 이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정직 14일 징계 처분을 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빠지고 공통 업무만 수행하라는 인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여성은 팀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팀장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회사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갖는 성희롱 사건 책임은 물론 성희롱 신고 후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것도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사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게 되는 것 자체가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데요. 네. 이를 회사에 알리고 신고했는데도 이를 이유로 업무에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피해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피해가 이 회사 내에서 일어났는데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피해자가 한 번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회사의 대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가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피해자가 아니면 된다는 식 또는 내가 피해자가 되고도 소문이 날까 쉬쉬하는 태도는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할 당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성희롱 방지와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는 가해자는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나는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요. 지난해 말 호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동료로부터 성희롱과 성폭행 위협 등에 시달린 여성 노동자가 소송을 통해 회사로부터 11억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어마어마하네요. 차이가 큰데요. 네. 견디다 못한 그녀가 회사 측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회사 관계자는 이를 웃고 넘겼다고 합니다. 이 판결 결과를 본다면 고용주들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 관용을 보여선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법원 역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제작부 신세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